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안동시가 21대 대선 공약 실무추진단을 전격 구성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권기창 안동시장님 모시고 안동시가 제시한 정책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벌써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시에선 지금 대선 공약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지역 성장을 이끌 정책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우리 안동은 지금 현재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도시에 이어서 친환경 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 실무추진단에서는 국가와 지역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3개 정책과제 25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동에 가장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의과대학 신설 문제, 그리고 36사단을 활용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 그리고 안동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부산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강력 상수원 시스템 등 많은 아이템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은 물산업, 바이오산업, 대마산업, 백신 산업을 안동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공약에 많이 집어넣고 준비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신 정책 과제들 중에서 뭐 의대 신설이나 육군사관학교 이전, 그리고 낙동강 수계강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사실 논의가 된 네,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동 시민의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에는 종합병원이 하나 없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가 전국에 1위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는 지속한 삶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정말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동에는 36사단 약 40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동은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정말 안동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은 또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네. 신흥무관학교를 누가 만드느냐? 안동 사람이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이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 이러한 정신을 널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낙동강 수계 강력 상수원 시스템은 물이 부족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은 위독해집니다. 그래서 물 자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동댐과 이마댐의 수자원을 대구, 부산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는 전진기지를 만들어야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단위로 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즉 수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낙동강 수계에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부산까지 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동댐과 이마댐이 가지고 있는 물이 부족하다면 충주댐의 물은 또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댐, 안동댐, 이마댐을 세 개로 연결해버리면 댐을 하나 만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부산 시민까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번 대선 공약에 채택이 되어서 정말 물 문제 하나는 시범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정책 과제들 지금 정말 다 중요한 사항들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하면 사실 산불로 인한 피해 해결이 제일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이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피해를 가져온 만큼 산불 대응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제안하신 정책들 중에 관련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동의 산불은 수도 서울 면적만큼 불이 타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택이 1,800여 채 전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정말 막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기준을 넓혀주고 또 보상 금액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급소입니다. 이분들은 몸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태워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정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보상 금액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는 살림이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 시대를 만듭니다. 네. 우리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살림이 70%입니다. 그러나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산불을 계기로 해서 산이 경제림을 되고 또 관광휴양 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경제림을 심어야 되고 또 임도를 구축해야 되고 또 임도를 활용해서 그것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즉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과거와 같이 임시방편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다. 이제 산림은 정말 산불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무도 감보를 해야 되고 또 임도도 잘 구축해야 되고 또 산불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헬기도 대형 헬기를 투입해야 될 것이고 네.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불은 났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헬기가 뜨지 못하고 또 연기로 인해서 헬기가 뜨지 못하고 정말 불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산불 예방 시스템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 정책이라고 하면은 미래 먹거리 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생명 산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고부가 가치 신산업으로 대두 중입니다. 예. 안동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 중일까요? 안동시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 대마 산업, 물산업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이것이 네. 바로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대마 산업, 안동은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재배, 추출, 안전관리까지 실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대마 관리법의 규절에 인해서 모든 것이 실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수출할 수 없고 판매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빨리 개정해 줘야만 대마가 의료약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실제로 수출하고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런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마관리법을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안동시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 산업. 정말 바이오 산업은 안동이 거의 전주기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네.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이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추가해서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더 확장해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국가산업단지 30만 평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입주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들이 국가의 중요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만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려면 촘촘한 교통망이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안동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인프라입니다. 지금 안동은 사실 과거에는 교통이 오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통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철도 교통망, 중앙선이 복선 전철화되어서 이제는 서울역에서 안동까지 2시간에 오는 시대가 되었고 네. 또 안동에서 부산까지 2시간, 정말 중앙선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러나 강남 수서에서 여주, 원주, 그다음 문경, 도청, 안동, 영덕 가는 이 철도가 또 하루빨리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경까지 오는 것은 완성이 됐지만은 1차적으로는 문경, 도청, 신도시, 안동으로 오는 철도를 건설하고 다시 안동에서 영덕까지 가는 철도가 건설이 된다면 철도 교통망은 큰 무리가 없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 교통망이나 국토 교통망은 전체로 보면은 일단은 오송에서부터 세종, 그 다음에 도청, 안동, 영덕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영주, 안동, 영양, 영덕 가는
이 도로가 구축이 된다면은 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네. 동서간의 어떤 교통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해결이 되는데 남북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안동에서 봉화 가는 문제. 특히 안동은 도산, 서원, 컨벤센터, 봉화, 청량산 이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루빨리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만 안동의 경제 성장 그리고 북부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책 과제들을 짚어주셨는데 혹시 소개된 것 이외에 지금 안동시가 추가로 발굴 중인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정말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북부 지역은 농촌이잖아요. 네. 그러면 농업이 성장 동력이 돼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농업이 1순위가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한국농수산대학교 안동분교를 유치해서 경북 북부 지역의 농업 거점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러한 야심찬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물산업, 바이오산업, 백신 산업에 이어서 이제는 좀 더 첨단 산업, 유연인쇄전자라는 이런 산업.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필름형으로 된 거. 네. 그냥 스티커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정말로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연인쇄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연구소를 지금 안동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유치가 되면은 그와 관련되는 산업이 클 수 있는 또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우리 안동은 안동뿐만 아니라 지방은 정말 지방 인구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네. 지방이 있어야 주황이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동의 인구정책연구원 또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등 이와 같은 주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유치해서 지방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저출생 문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지금 우리는 수도권 병에 걸려 있어서 국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은 너무 비대화되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제는 이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많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에서 살아야만 불편함이 없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 살아야만 사람 대접받고 결혼할 수 있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지방에 살아야만 대접받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많이를 거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안동은 정말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지만 물이 부족해요. 네. 댐은 낮은 곳에 있고 농경지는 모두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댐에 많은 물이 있지만은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은 대부분이 천수답입니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마음 놓고 쓰는 거예요. 정작 댐을 가지고 있는 이 안동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동시의 전체를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동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스템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려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사실상 안동공항인 군위의성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공항이 만들어진다면은 결국은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으로 오게 될 거고 또 많은 물류 시스템을 안동으로 거쳐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려면은 첫 번째가 공항 배후 산단, 그 다음에 물류 산업단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북부 지역의 모든 물류를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는 관광객들이 안동을 많이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많이 방문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또 많이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고 또 호텔도 조성하고 또 각종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도 만들고 관광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만 그분들이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이 선제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공항은 왔지만 이 효과는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동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댐을 용수 공급을 넘어서 이제는 자원화시켜야 되겠다. 네. 안동댐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댐의 공유 수면을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안동댐에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이 되면은 안동댐의 물은 낙동강 하류 지역에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물 산업의 중심지로 커가고 그리고 안동댐의 공유 수면에 마리나 리조트를 만든다면 물이 다시 관광 자원으로 바뀔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댐을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가지고 오고 또 자원화가 되고 관광 자원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해야만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많이 해서 이번 대선 공약에 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덧붙일 말씀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안동은 사상 유례 없는 산불 피로에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현장에서는 잿더미 속에서도 안동의 희망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또 눈물을 웃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공약 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책, 안동을 대전환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안동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님 모시고 안동시가 제시한 정책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